처음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막 쉬는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안 돼요. 쉬는 시간은 쉬라고 되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 급격히 피곤해져가지고 공부를 거꾸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쉬는 시간 10분 공부하고 50분을 쉬어. 수업 시간에 피곤한 거죠. 쉬었다가 또 미안하니까 쉬는 시간 또 공부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괜히. 지금은 좀 뻘쭘하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하겠어 나가서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지. 앉아있자니 그냥 멍 때리고 있자니 그러니까 괜히 책 보고 또 본 김에 좀 열심히 볼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 돼요. 지금이 좋아. 친해지면 너무 친해져도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죠? 너무 친해지면 또 만나가지고 그냥 오늘 한잔 할까? 이거 힘들죠. 저도 학원 다닐 때 수험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친하게 지낸 사람 많았죠. 그죠? 저는 주로 이제 누나들하고 친했어요. 나보다 한 살만 많으면 무조건 누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보다 어린 애들이 오빠라고 하잖아요. 오빠라고 부르는 애들은 안 친해요. 왜? 걔가 나한테 오빠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밥값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누나들은 따라다니면 누나들이 다 보살펴줘요. 뭐 할 때마다 불러 막, 야, 일로 와, 서로 불러. 오라고. 그러니까 막 가서 뭐라고 누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웬만하면 그냥 누나 그러세요. 누나. 너 오빠 그러고 그러고 그냥 끝내는 거죠. 인사.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앉으면 계속 그 자리로 가거든요. 계속 사람 심리가 그렇지 그 자리만 앉아요.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짝꿍이 생기잖아요. 짝꿍을 잘 만나야 돼요. 짝꿍을. 근데 그 짝꿍이 한 번 딱 앉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 그 사람하고 연이 있는 거야. 핏줄 땡기듯이 뭐가 땡기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같이 나란히. 그 둘이 보면 비슷해요. 앉은 사람들이. 성적도 비슷해.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시험 보고 나면 야, 너 그거 몇 번이니? 2번. 나도 2번 되게 좋아해. 둘이. 둘 다 틀렸는데. 그죠? 답이 3번이다, 2번이라고 둘이 좋아해요. 둘이 맞았다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짝꿍이, 여긴 짝꿍이 저희 2명밖에 안 계시네. 그죠? 나중에 이제 짝꿍이 쉬워지죠. 근데 자기 복입니다. 저는 학원 갔을 때 잘 봐가지고 딱 앉았어. 처음부터. 그죠? 왜? 한 번 앉으면 자리 못 옮겨요. 옮기면 막 그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쥐가 내가 뭐 싫은 거 없다, 냄새나나 막 이러니까 계속 앉아야 돼. 앉은 자리 계속 앉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하여튼 쉬는 시간에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474페이지. 거기 뭐 이제 나왔네요. 그죠?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뭐냐? 그 부동산을 아까 말한 대로 샀을 때 내는 세금, 취득, 그죠? 그리고 갖고 있을 때 보유, 그리고 뭐 팔았을 때 양도. 요 단계별로 내는 세금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단계라고 돼 있네요. 그죠? 거기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죠? 뒷장 보시면 보유 단계라고 돼 있고 그다음 뭐요? 양도 단계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 단계 드는 세금 뭐 있다고 했죠? 취득세와 뭐가 있다고요? 등록세도 해당됩니다. 등록 면허세.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보유했을 때 되는 세금 뭐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양도세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 이제 배우는 거랬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거기는 뭐 475페이지까지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 그래서 자, 그러면 거기 취득 단계에서 요 두 개 배우고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종부세 배우고 양도 단계에서 양도세를 배우는데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우리 조세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국세와 지방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얘기죠. 누가 부과해서 누가 가져가느냐 그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지방세는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 걸 말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지네 재정으로 가져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지방세 그럽니다. 그럼 국세는 뭐겠어요? 누가? 국가. 그러니까 이는 중앙정부죠. 국가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을 국세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뭐가 국세니 뭐가 지방세니 물어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죠. 국가가 부과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국세라고 그러고 지자체가 부과해서 얘네가 가져가는 걸 지방세 그래 그런 거죠. 우리 조세는 5개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겠죠. 여기서 국세가 2개가 있습니다. 뭐 얘네 종부세하고 뭐 양도소득세가 국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뭐라 그래요? 지방세 그럽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 되는 건 다 국세에서 지방세에서 국세입니다. 지자체에다가 세금을 많이 주면 돈이 재정이 풍부해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거든요. 왜? 나 돈 많아. 그죠? 중앙정부 보조 안 받아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러면 걔들이 말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뭘 지고 있어야 돼? 돈줄을 지고 있어. 돈줄을 지고 있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돈줄을 딱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하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뭐죠? 대학 들어가면 막 집 벗어나가지고 나오면 막 하숙하고 자취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주말 되면 엄마가 내려오라면 나 못 가 이러잖아.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목소리가 좀 싸늘하죠? 알았어 하고 딱 끊어. 그럼 뭔가 쎄하죠? 왜? 그리고 안 내려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주부터 뭐가 안 와? 용돈이 안 와요. 생활비가. 그죠? 돈줄을 엄마가 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진정한 독립이 아니죠. 재정적 독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재정적 독립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돈줄을 쥐고 있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교부가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있긴 있어야 되죠. 지자체. 그죠?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이란 말은 뭘 말해요? 광도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얘네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얘네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서 부과해서 얘네 제적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천안시, 그죠? 그다음에 부여군,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서구, 처구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특광도세와 시군구세. 대표적으로 특광도세에 해당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다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특광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산세가 대표적인 시군구세입니다. 그럼 재산세는 누가? 시군구. 그럼 이 건물이 그러면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데 세금은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특광도인데 어디다 내느냐가 중요하죠. 지방세는 항상 물건 중심이에요. 뭐 중심? 물건 중심.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그 물건의 소재지다 내야 돼요. 자, 이 건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안시에 있죠. 그럼 이 건물의 주인은 대전에 살아요. 자, 그럼 재산세 내야 되죠. 재산세. 갖고 있으면 그죠? 그럼 이 재산세는 천안시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그 사람이 만약 대전 서구에 산다 그러면 서구청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천안시 재정으로 가는 거야. 왜? 세금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 시군 구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해서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동네가 어딜까요? 세금 재산세 제일 많이 거치는 동네 강남 상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부자인 거야. 왜요? 강남 상구에 부동산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다 어디 있어? 부동산이 강남 상구에 있잖아요. 세금을 다 어디다 내야 돼?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부자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땅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전국에서 우리 군이 제일 넓어. 근데 다 뭐요? 다 산이야. 그죠? 그 산도 평산이 없어. 다 악산이요. 딱 보면 자, 산 어디냐? 그럼 흐려가지고 안개뼈가 높아가지고 이런 것만 있어. 그리고 백날 많아봤자 세금 별로 안 거칩니다. 그죠? 나 땅 10평 있어. 어디에? 명동에. 그죠? 충무로에 있어. 10평. 얼마야? 공시 가격만 평당 한 3억 한데, 그럼 뭐요? 시가로 몇십억 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여기다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을 샀어요. 그럼 취득세는 누가 가져갈까요? 누구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취득세는. 아까? 취득세는 여기에 해당되고 재산세가 여기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취득세는 이걸 천안시에 있잖아요. 이 세금 내면 누가 가져가? 그치. 충청남도 재정으로 가는 거죠. 왜? 도세라고 했잖아. 그 무슨 얘기야? 충청남도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은 다 누가 가져간다? 물건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감귤농장 하나 가지고 있어. 감귤농장. 남편 몰래 갯돈 타가지고 나중에 노후부장으로 걔랑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남편하고 계속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사태에 대입해서 감귤농장 하나 사놨단 말이에요. 서귀포시에. 그죠? 그리고 넉 넣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이제 나는 감귤을 산 남편은 몰라. 그러면 세금 나오면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재산세가 날라오겠죠. 제주도에서 그죠. 그러면 세금을 제주도에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냅니까? 재산세를? 아까 뭐가 날라온다고? 고지서가 날라와. 어디로 날라와? 우리 집으로.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사놓으신 분들은. 제주도에 있으니까 남편이 모를 것이다.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퇴근했는데 우편함에 뭐가 있어? 오, 제주도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온 거. 그럼 깜 봤더니 제주 서귀포시 감귤농장 있는 거 와이프 앞으로. 그럼 와이프가 이실 찍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당신 몰래 내가 당신 힘들 때 나중에 주려고 비상금을 혹시 몰라도 가지고 있던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조심해야 돼. 미리미리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있으면 딱딱 고지서 같은 거 쳐야 돼. 왜? 물건 소지다 내는 거지만 재산세는 아까 징수 방법이 뭐라고요? 보통 징수라고 했잖아.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배울 때 뭐 배우겠어요? 취득세 가면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 무슨 세다? 특광도세다. 재산세는 무슨 세다? 시군구세다. 이렇게 봐요. 그럼 세금은 어디다 내니? 기본이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 특징이 그래요. 예를 들면 옛날에 재산세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문제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이다. 맞아요, 틀려요? 재산세. 토지는 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맞죠?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3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이랬어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 그래야 되는 거지. 왜? 지방세는 다 뭐 중심?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 당연한 얘기예요.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막 무대뿔 외우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 엉켜버려요. 골치 아파지는 거지. 사실 엉키는 게 좋은 거예요. 엉키는 건 헷갈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가 아는 게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헷갈려? 안 헷갈려. 왜? 아는 게 없잖아. 뭘 알아야 지금 이것도 모르는데 뭐가 헷갈려? 헷갈린다는 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엉켜 있는 거죠. 이건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다음 달쯤 됐는데 난 처음인 거 뻔히 아는데 나 되게 헷갈려. 그 사람은 자랑하는 거예요. 벌써 공부가 되기 시작했더니 얼마나 열심히 한다는 얘기, 그죠? 나는 3월, 1월, 내년 1월, 2월 가도 항상 깔끔해. 그죠? 항상 새로 듣는 것 같고 신선해.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흐를수록 헷갈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계속 안 헷갈린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공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공부하기 시작,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다시 공부를 더해서 정리가 되면 안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단계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안 헷갈리죠. 지금 벌써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공부 점수 잘 맞는 거 말이 안 돼요. 그죠?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여자애가 공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처음이래. 나 12월 달에 걔도 11월에 왔는데 3월 달 모의고사 봤는데 민법을 35개 맞더라니까. 민법 3월 달 모의고사 민법을 35개만 했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1월 달에 왔는데 민법 35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걔가 분명히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요 학원에서 처음이란 얘기였어. 그걸 뺀 거지. 그걸 빼고 그래서 다른 데서 공부한 거야. 1년 하고 거기서 안 돼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그걸 생략해버린 거지. 이 학원에선 처음이야. 그걸 빼고 그냥 나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 잠깐 착각했었죠. 이건 안 되는 게 처음에 이렇게 못 맞아요. 이게. 나중에 몰라도 그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별 얘기 없죠. 특광도 시공구. 그러니까 그러면 국세는 어디다 세금을 내겠어요? 국가가 되네. 그럼 국가는 세금을 걷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죠. 어디? 국세청. 그죠? 국세청. 여러분 국세청의 이름이 왜 국세청이게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대놓고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국세청. 뭐라고요? 국세청.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취득세를 물어봤더니 모르니까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네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이러려고 너 세금 내는 줄 아냐고 막 욕을 한다. 뭘 물어보고 있어? 국세청에다가 취득세 물어보고 있는. 그때 안 돼. 안 되죠. 취득세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 욕하려면 천안시에다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막 욕을 해야지. 세무서도 전화해가지고 멀쩡한 세무서 직원한테 네가 앉아서 하는 게 뭐야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국세만 담당하니까 어디다네? 국세청, 즉 세무서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전부 다 어디다네? 세무서다네. 세무서. 그럼 여러분 세무서가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 천안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건물이 대전 서구에 있어요. 둔산동에.
그걸 팔았어.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국세잖아요. 그러면 거기 서대전에 서대전 세무서가 있고 천안에 천안 세무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살고 있어? 천안에 살고 있고 물건은 어디 있어? 대전에 있어요. 서대전. 그럼 세금을 서대전 세무서다 세금을 내야 될까요? 천안 세무서다 낼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세금을 그 세금이 1,000만 원 나왔어. 그거를 서대전 세무서 낼 때와 천안 세무서다 세금을 냈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국가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국가는 전국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 있는 세무서다 세금을 내든 결국 가져가는 건 누구야? 국가. 그럼 그 말은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굳이 세금을 어디다 내는 게 좋아? 내가 내기 편한데. 내가 내기 편한 데가 내가 살고 있는데요. 물건이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데지. 어디? 천안. 그래서 국세는 기본이 어디다 내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천안시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국세는 다 어디 관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천안 세무서 관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거기다 세금을 낸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지방세는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을 어디다 내?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면 얘네 배울 때요. 납세지가 나와요. 실제로. 그죠? 국세 가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뭐 세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따로 외울 건 없는 거죠. 앞에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면 되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 5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뭐가 있어? 법률 용어가 나와요. 그 용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원래 세목이 뭐가 있냐면 조세총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전체적인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세법에 나오는 뭐 용어를 정의해 놓은 거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먼저 설명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총론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2문제가 나와요. 총론에서. 하나는 아주 어려운 거. 하나는 아주 쉬운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법은요. 16개 중에 기본으로 2개는 무조건 찍어야 돼요. 기본으로 2개는 무조건 찍어. 계산 문제 찍고 그리고 총론에서 100점 방지용 문제가 있어요. 100점 방지용 문제. 여러분 이 시험은 100점 맞는 건 기본 예의가 아닙니다. 출제하는 사람이다. 기본 예의가 아닌 거야. 무조건 하나 정도 틀려줘야 되는 거야. 그 세법은 혹시나 다 맞을까봐 꼭 그런 걸 내요. 빵점 방지용 문제가 하나가 있고 100점 방지용 문제가 하나 있어. 다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맞아라 하고 내는 게 있고 다 맞으면 안 되는 게 이건 틀려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린 거기를 대세를 거슬리면 안 돼. 걔들이 맞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건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걔는 찍어야 되는 거야. 계산 문제는 찍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라. 자, 세법이 어렵다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 난 세법이 진짜 어려워. 그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냐?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법은 숫자고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숫자 많이 나온 걸 따지면 공법이 지존입니다. 거기 가봐, 막, 외우는 거 겁나 많아요. 나중에 해보지 막, 검켈, 용전, 5, 5, 6, 6, 5, 7, 7, 8, 8, 9, 7, 2개, 4, 1, 100, 용전일 뭐 21개, 몇십 개가 뭐야. 세법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 학계론이 10문제 나와, 거의. 이번에 나온 문제가 몇 문제, 40문제 중에. 우리 계산 문제 딱 하나 나와. 걔는 어떻게 하면 돼? 해결해줘요. 찍어. 그러면 해결됐네. 우리 숫자 아니고.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고? 찍으면 되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풀지 마세요. 왜? 계산 문제 10번 중에 9번은 못 풀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세법을 열심히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 문제가 계산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보통 아무리 빨리 풀어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 필요 없는 거죠. 그다음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계산 문제 중간중간 있어 하거든요. 그럼 이해가 안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라고 하면 돼? 어차피 찍어요. 근데 옆 사람은 막 뭐라 그래? 이해하고 막 끄떡끄떡하고 잘 풀어. 어차피 걔도 찍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좌절감을 느낄 필요 없어. 장담하지만 10번 중에 9번은 그래요. 그러면 거의 100% 찍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산 문제는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하나 어려운 거 나오면 찍으면 된다. 그럼 16개 중에 2개 찍고 우리 목표는 10개라고 했잖아요. 올해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어려웠어요. 체감하는 게 세법이 그래도 10개를 맞을 수 있어요. 항상 이 공부는요. 기본만 하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는요. 얘가 상중하로 돼 있잖아요. 난이도가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20, 40, 40 이렇게 나온다 치면 비율이. 그럼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얘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밑에 하 40%가 과락이니까 16문제잖아요. 40문제로 치면 이거는 누구나 맞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1년 했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그걸 실수 틀려요. 그리고 이 중간치기 반만 맞으면 60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둘 다 알아요. 근데 얘는 맞히고 나는 실수로 틀렸어. 그러면 둘 다 붙어야 되는 누구만 떨어지는 거야. 똑같이 아는 문제 실수로 한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합격은요. 크게 여기에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거 맞으면 뭐 할 거야? 이거 하면 되죠. 이거 40개 다 40% 맞추고요. 중짜리 반 맞히면 60점이에요. 그게 난이도를 높여서 굳이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법을 많이 맞출 거 없다. 왜?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10개만 맞으면 된다. 10개는 기본만 갖추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게 나온다. 올해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 10개는 아주 기본적인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나왔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찍는 거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야. 매년 똑같아요. 매년. 그러니까 중개사법만 잘하면 돼. 2차는. 그것만 30개 넘으면 2차는 뭐 웬만하면 붙어요. 웬만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천재지변 없는 한은. 뭐 시험 보는 날 뭐 낚시하러 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으면 뭐 그죠? 뭐 그런 것만 아니면 그죠? 이럴 제 수강생 중에 시험 보는 아침에 낚시 가가지고 시험 떨어진 분이 있어요. 시험 보는 당일 아침에 낚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가 쉬었대요. 그분이 밥 먹다가 제사하셨는데 밥 먹다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에이 제 거짓말했어요. 자기도 뭐가 진짜 쉰 거래요. 네 안 가던 낚시를 그날따라 일찍 일하는데 낚시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일찍 챙겨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시험 보는 날이래. 웃기죠? 진짜라니까 싫어하니까. 근데 그런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자신 있게 이 시험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또 우리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잖아. 누구나 60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되는 시험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우는 게 총론 부분이에요. 총론 부분. 용어정의 배우는 거 이게 지금 그 내용들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475페이지 보면 2번에 과세 요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4가지 있었죠. 과세 대상, 다른 말로 뭐 과세 물건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그랬잖아요. 그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 그랬죠.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내느냐 그런 얘기죠. 용어만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볼 거 없어요. 제가 말했을 때 납세 의무자란 세금을 법적으로 납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낸다고요? 취득한 자가 내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고, 재산세 종부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낸다.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세부적인 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면 476페이지 과세 물건이라고 돼 있죠. 이걸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대상.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재상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세금 계산할 때 뭐? 기초가 되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똑같은데 위에 거 읽어볼게요. 국세기본법의 과세표준이란 그랬죠?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이라 한다. 그런 얘기죠. 용어만 이해만 하시면 돼. 쓸 때 외우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세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크기만큼 갈 것이냐. 그걸 우리가 비율 그럽니다. 해서 우리 교재는 이제 거기에 막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뭐 세율에 보면 뭐 비일세율도 있고 뭣도 있고 누진세율 막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울 건데 기본 개념 볼게요. 아는 얘기. 세법은 그래도 들을만한 게 뭐냐면요. 가끔 알아듣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죠. 들어본 얘기. 그래서 얘가 좀 쉬운 거예요. 다른 과목은 들어보세요. 뭔 얘기인지를 몰라. 민법선생님 따가지고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거기까지만 딱 이해해. 그죠? 공법선생님 난 최성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정중입니다. 그런 끝이라니까. 세법은 가끔 거 다 알아듣고 심지어 대답을 할 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맞출 때도 있어. 신기하죠.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 나중에 보면 세법은 내가 참 잘한 거구나. 알아듣기도 하고 대답도 했네. 그죠? 이게 있어요. 자, 이 중에 그나마 많이 들어본 얘기 어떤 거야? 누진. 어서. 전기세. 그쵸, 전기세. 전기세는 누진이죠. 많이 쓰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누진은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 지금 과세 표준 있죠? 금액. 그죠? 이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누진세를 그래요. 누진세가 전기세가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단위달 요금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누진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는 항상 이거와 관계없이 세율이 똑같은 걸 뭐라고 그래? 비례세율 그래요. 들으면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여기서 뭐 이걸 구체적으로 볼 건 없어요. 개념만 누진은 전기세 같은 거구나. 그래서 뭐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를 그러는구나. 그럼 비례세율은 이거와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똑같은 거를 말하는구나. 그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런다. 그런 얘기죠. 사실 원래 그럼 전기세는 여러분 세금일까요? 아닐까요? 전기세는 세금일까요? 아닐까요? 자, 세금은요, 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딱 둘밖에 없어요. 누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세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아주 쉬운 거죠. 뭐만 생각하면 돼. 요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느냐, 그게 아니냐, 그걸 가지면 세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왜요? 누가 걷어가? 한전에서. 한전은 국가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용어는 뭐야? 전기 요금이에요. 전기세는 원래 틀린 말이에요. 그따가 또 오늘 배웠다고 또 집에 가서 야 그거 하나 기억난다고 앞에 영희 엄마가 집이 전기세 얼마나 왔어? 그랬더니 저런 무식한 옆에 내가 있냐 전기세가 뭐냐고 요새 사람 배워야 된다고 전기요금이라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기세 그러면 돼요. 지금 어디 갔다고 나왔어? 지금 동네 사람들 어디 간 줄 알아? 문화센터 간 줄 알고 있죠? 문화센터 그죠? 그죠? 학원 다닌다고 얘기 안 하죠. 처음에 얘기 안 해요. 일단 해보고 맛보기 해보고 좀 자신감 생기면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모른 척하고 슬쩍 그냥 없었던 걸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얘기를 안 해요. 자세히 중개사 공부만 얘기 안 하고 어디 간다고 문화센터 다닌다고. 그럼 집이는 문화센터 다니는데 어디 다녀? 그냥 수영도 배우고 그래요. 왜 수영을 배우는데 점점 몸이 불어?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공부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뭔가는 얻어가요. 1년 공부하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게죠. 지식이냐 지방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하나 뭔가는 늘어나.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늘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얻어는 가는 거야. 손해 보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뭘 얻어갈지는 본인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두 개 중에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방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것도 공부를 하고 또 막 한다고 맨날 뭐 당 떨어진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먹는다. 그러면 당은 맨날 보충해. 당만 보충해 맨날. 지식은 보충. 이것만 맨날 보충하는 거야. 지금은 덜한데 좀 지나면 맨날 뭘 먹어. 사물함 열으면 조심해. 사물함 열으면 막 두두둑 떨어져. 막 과자를 재놔가지고 얘가 막 열자마자 떨어지는 거야. 막 그렇게 재놓는다니까. 몇 명이서. 지금은 덜하죠. 좀 지나보세요. 막. 그죠? 하여튼 대단하죠. 그죠? 그 간단한 얘기죠? 용어만. 그러니까 들을 때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지금 들을 때, 그런 거 같아라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다른 거 하면 들어도 모르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죠? 지나면 들으면, 지나면. 그죠? 자, 간단한 얘기죠? 누진과 비례가 있다.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 교재는 그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갈 건 없어요. 들었을 때 용어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478페이지 가면 거래 단계별 조세와 과세 요건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취득, 보유, 양도라고 돼 있는데 그 1, 2, 3, 4가 네 가지가 다 뭐예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이죠. 아까 이거 우리가 과세 요건 그런다겠죠? 결국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게 뭐라고요? 그 네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그 네 가지 배우고 보유 단계 재산세 종부세도 그 네 가지 배우는 거고 그다음 양도세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놓은 거죠. 취득 단계에서 납세자는 누구고 과세 대상은 뭘 샀을 때 취득세를 낼 것인가 법으로 정해주고 그다음에 과표는 뭐고 세율은 몇 %로 갈 것이냐 정해준 거고요. 오른쪽에 보유 단계도 마찬가지죠.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표, 세율. 뒷장에 다 똑같아요.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고 양도 단계까지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결국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네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결국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게 1년 내내 들어요. 1년 내내. 수업 들어가면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고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요? 과표, 세율. 그걸 모르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거 외울 필요 없는 거지. 왜? 근데 듣다 보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죠? 왜? 하도 들으니까.
수업 시간에 엄청 얘기합니다. 같은 소리도 하고, 같은 소리도 하고. 뒤에 가면 막 이제 그때는 뭐야,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중요한 거 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참 여러분 일관성 있는 게 참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세뇌가 안 돼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하는데, 근데도 이러고 있는 거야. 정신력 강해가지고 이해를 못 해. 일관성이 가는 거야. 처음부터 계속 그냥 하는 거야. 일관성 있게. 나는 몰라,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정신력은 밥 먹을 때는 쓰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배가 불러 못 먹어. 그때 정신력을 가지고 이게 내 생의 마지막 밥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다 먹거든요. 그때나 쓰는 거야. 공부할 때 좀 열어야 돼요. 자꾸 알아들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쓸데없이 혹시나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설퍼 복습하지 마세요. 수업이나 빠지지 마요. 수업이나. 꼭 보면 학원생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약속을 해야 돼. 공부를 하니까 친구들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했으니까 언젠가 시간 한 번 내야지. 그럼 뭐라고 전화해요. 야! 나 월요일날 괜찮다. 월요일날. 어느 학원은 야, 나 화요일날 괜찮다. 야, 난 수요일날. 다 보여. 세법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날 빼고 가겠다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은 나 월요일날 수업 나 세법인데 그날 빠지고 너 만날 테니까 만나자는 거야. 기른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수업은 기본이야. 한 번 빠지면 밀려요. 계속.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 보여. 수업을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학생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수험생이잖아. 그럼 기본이 보여. 수업을 안 빠져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이 붙어 또. 끝까지 나온 사람이 붙어요. 중간에 이제 나가는 사람, 하산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있어. 나중에 이제 하산하고 그런다니까. 그죠? 자, 482의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 징수. 아까 납부 방법이 두 개 있다 했죠? 뭐가 있다고요? 신고, 납부. 그 다음에 보통 징수. 우리 교재는 국세지방세 구분해가지고 용어 돼 있죠? 뭐 신고, 납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구분하진 않아요. 신고, 납세나 신고, 납부나 다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도 네가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정부, 부가, 가세건, 보통 징수건 뭐가 나온다고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신고하고 돈을 내래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 때나 내면 안 되잖아요. 기간을 정해주겠죠. 왜? 기간 안 정해주고 네가 사면 아무 때나 편할 때 내. 그럼 세금을 누가 내겠어요? 그래서 법으로 날짜를 정해줘요. 근데 그 정해진 날짜까지 꼭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 그죠? 그리고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에 뭐가 있어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 내가 기간을 정해줬어요. 자, 이때까지 세금을 꼭 안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든지 말든지 냅두고 고지서 보내주고 내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면 아무도 세금을 안 내겠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안 내면 죽는다? 뭘로 죽어? 돈으로 죽는다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금에다가 추가를 내는 걸 뭐 한다 그래요? 가산한다 그래요. 가산. 덧붙여 낸다는 얘기죠. 그때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때 안 낼 때 붙는 걸 가산세라고 그러고 요때를 뭐라 그래? 가상금이라고 해요.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 헷갈려요.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용어가 바뀌면 안 돼. 신고 납부 안 했을 때는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고 보통 징수 고지서 돈 안 내시면 뭐가 붙어요? 가상금이 붙습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끝에 글자만 틀리죠. 얘는 세, 금. 그죠? 간단한 거죠? 자, 얘는 시작을 뭘로 했어? 시옷으로 시작했어. 끝나는 것도 시옷으로 끝나요. 아주 쉽죠? 그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하면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얘는 고지서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오니까 안 내면 가상금이 붙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죠? 그 얘를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신고 납부 안 하면 시옷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뭘로 끝난다? 가산세 해가지고 이거를 집에 가서 화장실 문 닫아놓고 두 번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가산세가 붙는다. 이게 액센트 줘가지고 한 두세 번만 하면 돼. 거울 보고. 그럼 절대 안 잃어버려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애기 오줌 놓을 때 어떻게 그래? 앉혀놓고 엄마가 쉬 그러죠? 그럼 뭐가 나와? 쉬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신고 납부 뭐라고요? 가산세.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절대 안 잃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가서 해봐. 진짜로 거울에 문 닫아놓고 못합니다. 왜? 거울 보고 처음에 신고 납부 가산세 한 번 했어. 두 번째 하려고 하면 딱 거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 화장실 문 닫아놓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가서 립싱크 하는 거. 립싱크. 자, 신고 나오면 뭐가 붙죠? 그러면 들어본 것 같아 헷갈려. 그러니까 가산 남 눈치 봤다가 이 립싱크 안 됩니다. 왜? 새는 입을 벌려야 되고 금은 문을 입을 닫아야 돼요. 금방 표시나. 이거 정도 알겠죠? 신고 납부 뭐라고요?
가산세. 오늘 이거 했으면 이거 집에 가는 이거 기억나면 오늘 일기 써도 돼. 일기 써. 오늘 집에 오래간만에 일기 쓰. 나 집에 가서 오늘 배웠는데 이거 기억이 나는 거야. 집에 가서 뭐가 생각나? 신고납부는 뭐라고요? 가산세. 세. 다음 주에 물어보면 엉뚱소리 합니다. 기억도 안 나.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일주일 지나면. 그죠? 우리 기억은 뭐예요? 듣자마자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신고납부는 뭐라고요? 가산세가 붙고 보통 징수가 되면 연체이자 성격에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지서에 보시면 금액이 두 개가 있어요. 항상 납기, 내금액이 있고 뭐 있어? 후금액이 있어요. 그 납기, 후금액이 뭐가 붙은 거예요? 원금에 가산금이 붙은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가산금 내야 되니까 납기내 안 나오면 내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고지서에 금액을 두 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내 내시면 그거 내면 되고 기한 지나버리면 뭐가 붙은 거야? 가산금 붙은 보통 3%가 붙습니다. 그 붙은 걸 추가로 내는 거죠. 근데 얘는 뭐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고를 안 하시면 이제 뭐야? 신고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뭐 해줘? 원금에다가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고납부는 가산세,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산금이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이제 보시면 483페이지에 그림의 1번에 신고 납세에서 지방세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죠.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고 납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신고 납세는 똑같은 말이니까 그걸 구분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써요? 동그라미 1번에 납세 의무자가 그 납발 조세의 과표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뭐? 납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고 납부 그러고 2번에 정부 부과는 지방세가 보통 징수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시면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고지서.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를. 이거 가지고 틀릴 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뭐 이제 거래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뭐 있어요? 2장에 조세 총론. 아까 말씀드린 총론이죠, 총론. 기본적인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86페이지 가면 조세의 개념에서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 조세라고 그래, 조세. 그러면 우리가 저 세금을 배우는데 1년 내내 배울 건데 적어도 이 무엇을 조세라고 하느냐 용어 정도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법에 정한 조세는 무엇을 조세라고 하느냐 그 정의가 나와 있죠. 그 1번의 조세 정의 486페이지 그죠? 거기 조세란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뭐 있어 보이는 얘기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조세의 특징이 나오죠. 자, 그게 지금 그 위에 방금 전에 읽은 거 있죠.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세금은 누가 부과하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요. 자, 이걸 해석하면 뭐겠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주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진 주체. 아까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고 했죠? 국가와 누구? 지방자치단체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주체라고 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는 누구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서 아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세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뭘까요? 왜 국가 지방자치단은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갈까요? 뭐 하려고? 우리가 직장 다니잖아요. 돈 벌잖아. 돈 왜 벌어요? 뭐 하려고 벌어? 저는 물어보는 걸 어려운 걸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에이 설마 이거겠어? 그것만 물어봐요. 왜냐면 어려운 거 물어보면 서로 입장 곤란하거든요. 질문한 나도 곤란하고 대답 못하는 여러분도 곤란하고 서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눈 어디에 둘지도 모르고 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찝찝하죠. 분위기 안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안 물어봐. 그러니까 단순 무식한 거 물어봐요. 자, 내가 돈을 왜 벌어? 뭐, 그 먹고 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해야 돼? 전기세도 내야 되고, 도시가스 요금도 내야 돼. 애들 밥도 다 해야 되죠. 살림을 해야 돼. 국가, 지방, 자치단체도 살림을 해야 됩니다. 왜? 걔들 전기세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나? 공무를 노가다 시켜? 아니죠. 뭘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얘네가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뭘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를 세금을 통해 충당을 하는 겁니다. 걷는 목적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금을 얘가 걷는 건 맞는데 마음대로 걷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금을 누가 내?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 했죠? 세금을 누가 내? 아, 우리가 내잖아. 우리가 이미. 우린 안 내? 여러분 알게 이거 모르는 게 나아요. 나는 세금 안 내는 거 같죠, 여러분? 나는 세금 내는 거 가진 것도 하고 그래도 내는 거 많아요. 알고 보면 세금 엄청 내고 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면 짜증나. 나중에 뭐라 그래?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것들을 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나? 이렇게 뜯어가네, 이렇게 뜯어간다 그래.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근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왜?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거든, 지금. 이래저래, 그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세금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얘들이 지 마음대로 막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되죠. 왜?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금을 걷으면 안 되고 얘는 뭐예요? 너 세금을 걷으려면 뭐해라? 법률로. 그죠? 법률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줘라.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과세 요건을 배웠죠. 그 요건을 정해주고 그 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세 요건 4가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동차를 사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내는 건 아니다. 왜? 법으로 재산세를 만들 때 재산세 부과 요건에 뭐는 안 들어가 있다? 자동차는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 4가지를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 이걸 뭘로 정한다고? 법률. 법률은 어디서 제정합니까? 우리 법률 제정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죠, 국회.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얘들이 이제 항상, 그죠? 시키는, 이렇게 쓰죠? 국회의원은 원래. 자, 한글이, 그죠? 문제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얘들이 이 요건을 정해줘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 자, 그러면 세금을 걷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자, 세금을 내가 1년에 1억 냈어. 어떤 사람 1,000만 원 내. 하루에 1,000만 원. 어떤 사람 1년에 1,000만 원. 자, 병은 1년에 10만 원 냈어. 누구는 1억 내고, 누구는 1,000만 원 내고, 누구는 10만 원 냈어. 그러면 요 1억 낸 사람 세금을 많이 냈죠. 그럼 이 사람 불러가지고 국세청에서 막 금일봉 주고 막 그럽니까? 세금 많이 냈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금일봉 주면 요 10만 원 센 사람은 끌려가야 되겠네. 야, 너 1년 내내 이거밖에 안 냈냐? 그죠? 이건 아니죠. 왜? 이거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납세 의무는 의무죠. 국민의 의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많이 냈건 적게 냈건 개인적인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보상은 없습니다. 그죠? 국민의 4대 의무, 국방 의무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근로 의무 해가지고. 그리고 국방 의무는 좀 시끌시끌하죠, 요즘에. 그죠? 아이고. 요즘에 그래서 뉴스 보셨어요? 양심적 무슨 뭐 어쩌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니까 여호와 증인 거기인가 거기 이제 그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막 문의가 많이 온대잖아. 그쪽이 원래 그 병역 거부가 하는 거거든요. 걔네 교리가 피를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을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안 가잖아요. 포기하고 다 이제 뭐 옛날에 영창 살았죠. 옛날에 그죠? 지금 대법원에서 그 판결 나는 바람에 시끌시끌하죠. 하여튼 근처는 뭐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죠? 난 용어는 바꿨으면 좋겠어. 용어를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왜 양심적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반대에는 우린 비양심적이네.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 그죠? 시끌시끌하죠. 근데 알아서 하겠죠, 그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개인적 보상 같은 건 안 해줘요. 절대 없다. 자, 그럼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세금을 뭘로 내니? 그런 거죠. 세금 뭘로 내야 돼? 세금은. 뭘로 내? 돈으로 내죠, 돈으로. 돈으로 내잖아. 현찰박치기, 그죠? 그죠? 얘가 그래서 현찰박치기입니다, 현찰박치기. 그 현찰박치기, 그럼 얼마나 편하고 이해하기 좋아요. 근데 법을 만들 때, 법에다가 세금은 현찰박치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써요. 금전 납부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보세요.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그냥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연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왜 근데 굳이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을 하면 왜 쓸까요? 자, 원칙이라면 쓴다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상식적으로. 왜? 예배가 없을 때는요, 굳이 원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거로만 내야 돼. 그러면 금전으로 납부하여라. 끝! 그런데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얘가 현찰박식이 아닌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을 금전이 아닌 뭘로 낼 수도 있다? 물건으로 낼 수 있어요. 물건으로. 그럼 우리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세금을 뭘로 낸다고요? 네. 자, 그러면 탄력 받았을 때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얘는 뭘까요? 분담은 어떻게 내는 거야? 훌륭하십니다. 봐봐, 이 세법 쉽다니까. 이렇게 쉬운 게 있어.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얘기, 분납은 나눠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뭐 세부적인 나중에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로 뭐가 있다? 물납이라는 게 있다.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면 세세히 배웁니다. 참고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이 되는 조세는 하나가 있습니다. 재산세. 그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는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도 물납은 안 됩니다. 뭐만 된다고요? 재산세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폐지가 돼야 되는데 폐지가 안 된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에 재산세 물납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얘가 기준이 물납하시려면 재산세 물납 기준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뭐가요? 재산세가. 그럼 여러분 재산세가 1,000만 원 넘게 나오려면 도대체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돼? 이따 집에 가서 그거나 따져봐. 내가 집이 가진 재산 총 재산이 이거야. 그럼 여러분 재산세 얼마 나온지 알 거 아니야. 그죠? 아파트 하나 가지고 한 달에 1년에 10만 원 나와. 그럼 내가 1,000만 원 넘게 내려면 그럼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야 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1,500만 원 나왔는데 현찰 없어가 물납하겠어요? 귀찮아서 나네. 귀찮아서. 그 사람들이 1,000만 원은 우리는 100원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규정은 그대로 있는 거죠. 원래 양도세하고 종부세도 물납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폐지가 됐어요. 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는 근데 국세만 개정되고 얘가 개정이 안 돼서 아직도 있는 거죠. 그죠? 물납 얘기는. 그죠? 물납은 참고로 누구만 된다? 재산세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원칙은 금전 납부인데 예외로 뭐 할 수 있다? 물건으로 낼 수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물납이라 한대요.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486페이지 2번의 조세의 특징에 보시면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2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한다. 쓸데없는 얘기죠. 3번 조세는 법률주의. 이게 뭐예요? 조세는 법률에 의한다. 마음대로 거두면 안 된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뭘 충족해야 된다? 과세 요건. 아까 네 가지죠. 그리고 비보상성은 뭐가 없다. 반대급부 없다. 세금 많이 냈다고 보상 같은 건 안 해준다. 그리고 조세는 뭐다? 금전급부. 금전 현찰박치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조세 용어예요.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조세의 정의란 과세 주체인 국가와 지방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그거 왜 외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외우라는 거나 외워요. 막 쓸데없는 게 오지 말고. 막 하라는 건 죽으라고 안 하고 이상한 것만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겨. 공부는. 그죠? 하라는 것만 해. 하라는 것만.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자료 수집을 그렇게 해요. 자료 수집. 막 인터넷 서핑해가지고 막 어디서 찾기도 잘 찾아. 막 찾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하고 친해졌는데 뭔가를 자꾸 줘. 야,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좋은 자료 있더라. 그거 주는 사람은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르키는 못하고 그걸로 죽이는 거야. 자료 수집하는 자료 수집가가 있어요. 1년 내내. 가지고 오서 막 이렇게 막. 학교 다닐 때 그거 아시죠?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자습서만 많아. 참고서만 막. 국영수 막 참고서가 이만큼이잖아. 제대로 본 거 하나도 없고. 똑같아. 학원에서 우리가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몰라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막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좋으면 뭐해. 공부를 안 하는데. 자료만 좋으면 뭐냐고. 안 되나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맨날 책에다 줄 쳐. 머릿속에 줄을 치야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장담하지만 학원에서 주는 것도 많아. 그것만 소화하면 안 떨어져요. 그것 왜 떨어져? 그것도 몰라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마치 막 자료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여기저기 주워가지고 막 야 그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도 그냥 들으세요. 그냥 팔자리니 하고 그냥 막 동영상 찾아가 또 요새는 뭐 어떤 선생님이 좋다더라 막 왔다 갔다 하면 날 새는 거야. 나는 장담하지만 하여튼 자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동영상 여기저기 찾아보는 사람 치고 공부 찾아서 못 봤어. 그런 사람 꼭 떨어져. 근데 꼭 그런 사람이 물귀신 작전에 자기만 혼자 떨어지고 뭐하니 꼭 주변에 친한 사람 붙잡고 떨어져.
같이 죽자. 그렇게.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팔자르니 해, 팔자르니.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서로 입장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팔자르니 하고 1년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1년 갔는데 내가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럼 나도 그만둘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제 소식 떨어졌어. 나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그때 가서 해. 이미 끝났어. 올해는 이제 이미 여기 딱 앉았으니까 팔자르니 하고. 그냥 나도 올 때부터 마음 놓고 그냥 마음 내려놓고 왔어요. 그냥 팔자르니 하려고 왔어 지금. 이게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다 똑같아. 서로 입장. 이해를 해야 돼. 서로. 그죠? 올해 1년만 그냥 가세요. 그런가 봐. 그죠? 내내 치가 안 되면 난 쟤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되는 거고. 지금 팔자르니 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있는 것만 보시면 돼. 그럼 무조건 묻는다니까? 제 말대로. 그죠? 그럼 돼요. 이 차는 무조건 묻게 돼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487페이지 용어정의 나오죠? 과세주체. 아까 뭐라고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그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한다?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있는 자. 아까 누구라 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특광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그 표에 보시면, 도세, 시군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시군세 다 있죠. 근데 그거 보고 외울 거 없어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취득세는 대표적인 특강도세고, 재산세가 시군구세입니다. 물론 등록세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세가 뭐다? 국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과세대상, 아까 말했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정해주고, 3번의 세액계산은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과표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고, 4번에 과세표준 나와 있죠? 또 1번 아까 설명한 거죠?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걸 말한다. 자, 한번 보세요. 참고로. 자, 이런 말이 있고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냥 용어만 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들을 때 이해되나 보세요. 자, 이 과세표준이 두 개가 있어요. 종가세가 있고, 종양세라는 게 있어요. 자, 과세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와 종량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중에서 좀 익숙한 용어가 뭐예요? 종량이지. 어디서 나와? 그쵸? 쓰레기 종량제라고 그래요. 걔를 쓰레기 종가제라고 않고 종량제라고 해요. 왜? 이게 뭐예요? 뭐가 기준이라는 거야? 양이 기준이라는 거야. 얘는 뭐가 기준이라는 거야? 그쵸?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그래요. 1억,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종가. 금액 아닌 건 다 뭐? 종량. 쓰레기는 종가제가 아니라 종량제. 왜요? 쓰레기 버릴 돈을 받는데 기준이 뭐예요? 쓰레기 봉투 크기예요. 그죠? 10m, 20m, 50m, 100m. 리터당 얼마죠?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부피가 기준이네. 금액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겨? 종량제 그래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하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종가세 그러면 되고,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하니? 종량세 그러면 돼요. 그럼 이게 외울 필요 없는 게 그냥 지금 듣고 개념 이해했죠? 혹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과세 표준이 가액,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종량세라 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구분할 수 있죠? 왜? 수량 등으로 표시는 뭐라고 해야 돼? 종량세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건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보고 가격이란 뜻이고 얘는 양이란 뜻이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 지문이 언급이 되었을 때 읽어보면 기억이 나는 거죠.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막 종가세, 눈 감고 가세 표준 종가세는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외워. 눈 뜨면 생각 안 나. 눈 감고 외워보죠. 눈 뜨면 생각 안 나. 그 시험 보러 가 눈 감고 볼 거요?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 그래서 별거 아니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이제 살이 붓기 시작하면 이제 좀 약간 부딪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 이기고. 일단 지금은 그죠. 출발은 좋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종가 종량이 그런 말이다. 되고. 488지 가면 세율도 나와 있습니다. 세율 5번에 그죠? 아까 세율 했죠? 비율 그죠?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거기까지 5번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징수방법 있죠? 얘부터 가겠습니다.